2021년 여름학기 수학적 사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3장 5절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예제 1번을 보세요. 예제 1번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이렇게 되었을 때 dx분의 dy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제 1번에 나오는 이 식처럼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5다. 이런 식이 표현하는 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5인 그런 원 전체를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 원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갖고 반지름이 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원이 여기 x축하고 만나는 이 값이 5가 될 거고 이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y의 값도 이 값이 5가 될 거고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런 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보면 x제곱과 y제곱을 더해서 25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이 식을 y가 얼마다 또는 x가 얼마다 이렇게 풀어놓지 않았죠. 이렇게 x와 y를 그냥 한꺼번에 어떤 식을 통해서 표현한 것, 이런 함수를 음함수 표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y는 fx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냥 함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y는 fx라고 쓰면 y가 함수, 즉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x는 독립변수, 즉 변수 취급되는 거죠. 그렇게 풀어놓은 함수를 다뤘는데 이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이런 음함수 표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원 전체를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원 위에서 어떤 점을 선택해서 접선을 구하려고 한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함수의 도함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y로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식을 한번 y로 풀어볼까요? 이 식을 풀면 y제곱은 하고 풀어내면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y는 하고 풀어내면 y는 제곱을 없애야 되니까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자, 하지만 이 식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놓으면 함수가 아니죠. 하나의 x에 대해서 플러스 루트 하나, 마이너스 루트 하나 두 개의 y 값이 대응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가 함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루는 식으로 표현을 하려면 하나만 선택을 해서 y는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y는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선택을 했다면 이렇게 선택했을 때는 이 식이 원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y는 루트라고 표현하면 y의 값은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 원의 일부예요. 이 원 중에서 이렇게 위에 반쪽 원, 이 상반원을 표현하는 식이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 y는 마이너스 루트를 선택을 했다고 하면 y의 값이 0 이하가 되니까 그럴 때에는 여기 이렇게 아래쪽 반쪽 원이 됩니다. 하반원이 되지요. 그렇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식을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계산을 하면 위에 반쪽이나 아래 반쪽만 얘기하게 되니까 원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는 이 식이 표현하는 것은 y로 풀어내면 이 원의 위쪽에 있는 것이든지 아래쪽에 있는 것이든지 어느 하나를 표현을 해주니까 굳이 그렇게 풀어서 계산할 게 없고 그냥 이 식 그대로 놓고 어쨌든 우리가 위에서 점을 하나 선택했다 그러면 이 값은 y는 루트 이렇게 표현되는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고 아래에서 점을 하나 선택했다면 y는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표현되는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반쪽만 표현하는 y는 fx 이런 모양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대로 미분하셔도 됩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는 식에서 여러분들이 y를 가지고 풀어내면 y가 x의 함수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그대로 놓고 dx분의 dy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이 식에서 dx분의 dy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과 25가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dx분의 dy니까 이 양쪽 식을 x로 미분해도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같은 거니까 양쪽을 x로 미분해도 같다. 이런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x로 미분한 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25를 x로 미분한 것하고 같아야 되죠. 예, 이제 이 식을 풀어내면 되겠어요. 25는 상수함수니까 x로 미분하면 0함수가 될 거고요. 왼쪽은 이제 보시면 됩니다. x제곱은 x로 미분하면 이 x제곱이라는 함수를 x를 변수로 미분한 거니까 우리 배운 대로 2x라고 쓰면 되고 y제곱 하는 것은 이 식을 y로 풀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x의 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제곱 하는 것은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이 함수를 x의 함수를 제곱한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제곱이다. 이렇게 취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미분할 때는 우리 바로 전 시간에 배웠죠. 연쇄 법칙을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y의 제곱이니까 y를 하나의 변수로 생각하고 y제곱을 y로 먼저 미분을 합니다. 결과는 2y가 되겠죠. 그런데 y가 어떤 함수니까 x로 미분할 때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연쇄 법칙을 써서 y를 x로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되죠. dx분의 dy, 즉 y 프라임, y 프라임을 다시 한번 곱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연쇄 법칙을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 미분이 됐으니까 오른쪽 미분했던 0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y 프라임이니까 이제 이 식을 y 프라임으로 풀어내면 됩니다. 2x는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고요. 그 결과를 2y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2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x, 그걸 2y로 나눴으니까 y 프라임은 마이너스 2y분의 2x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2를 약분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을 풀어서 y 프라임은 하고 정리를 했다면 그때 분모에 들어가는 y의 값은 당연히 0이 아니어야 그래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y가 0이 아닌 그런 경우에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표현된다. 예, 이런 결론을 얻은 겁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예, y는 fx라고 두고 y 프라임하고 계산한 것하고 방식이 조금 다르죠. y는 fx라고 두고 f 프라임 x, 즉 y 프라임을 계산하면 그럴 때에는 x로 표현된 식만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x하고 y를 그대로 섞어 놓고 하나의 식으로 놓고 음함수 표현으로 놓고 미분했을 때에는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그 결과에는 x와 y가 같이 표현된다라는 거. 그렇죠? 예, 이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굳이 이것을 y는 하고 또 풀어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을 쓸 때에는 그대로 놓고 계산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음함수 미분법을 써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편한데 이것을 굳이 y에 대해서 풀어서 미분하려고 하면 이게 짝수승일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짝수승일 때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두 개가 이렇게 온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렇게 해서 둘 다를 얘기해 줘야 제대로 얘기를 한 거지. 그냥 루트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 안 하고 y는 제곱만 없었으니까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했다면 결국은 반쪽만 계산한 게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것에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됐을 때에는 y''을 구해라 그러면 그냥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해서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연습을 해볼까요? 예, 예제 2-A번 한번 보세요. 자,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이 6xy다. y가 x의 식으로 이렇게 표현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식 전체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음함수 표현이죠. 예, 그럴 때 이 식에서 y''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음함수 미분법을 씁니다.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과 6xy가 같다라는 거니까 양쪽을 x로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을 x로 미분한 것과 6xy를 x로 미분한 것은 같다. 이렇게 두면 되고요. 이제 순서대로 왼쪽 오른쪽을 미분해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부터 가볼까요? x의 3승은 x로 미분하면 그냥 3x 제곱이죠. 하지만 y의 3승은 x로 미분하면 연쇄 법칙을 써야 되죠. y의 3승을 y로 미분하면 3y 제곱. 하지만 y가 x의 함수니까 다시 y를 x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y의 3승을 x로 미분한 결과가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다 됐습니다. 오른쪽 6xy를 미분할 거예요. 법칙대로 곱해진 상수육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x 곱하기 y를 미분해서 6에다가 곱해주면 되는데 x하고 y 두 개의 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법칙을 씁니다. x를 먼저 미분하면 1이지요. 거기에 y를 곱하면 y가 되지요. 플러스 이제 반대로 x는 그냥 놔두고 그냥 곱해두고 y를 x로 미분한 걸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y를 x로 미분한 것은 dx분의 dy 또는 y'. 예, 그래서 y' 하고 그냥 써두면 되지요. 다 됐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왼쪽은 3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6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눠주면 오른쪽에는 2가 곱해지게 됐죠. 그래서 결과는 왼쪽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y', 오른쪽은 2 곱하기 y 플러스 xy'.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y''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식을 y''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y''이 곱해져 있는 것 따로 정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 따로 정리해서 y''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럼 y''이 곱해져 있는 항은 이렇게 왼쪽으로 이항을 해볼까요? y''에 왼쪽에 y제곱이 곱해져 있었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곱할 거니까 2x가 곱해져 있었어요. 그것을 왼쪽으로 이항해주면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2x가 곱해진 걸로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y''에 y제곱 마이너스 2x가 곱해져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오른쪽으로 이항합니다. 오른쪽에 2y가 있었죠. 왼쪽엔 x제곱이 있었어요. 예, 이것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x제곱.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y''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 앞에 곱해진 y제곱 마이너스 2x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y''은 나누면 y제곱 마이너스 2x 분의 2y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역시 x하고 y를 섞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y''을 이 값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분모에 있는 이 값이 0이 안 되는 범위에서만 얘기하는 거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볼까요? 사인 x 플러스 y가 y제곱 코사인 x일 때 y''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역시 x하고 y가 섞여 있는 음함수 표현이고요. 음함수의 미분법을 쓰겠습니다. 같으니까 x로 미분해도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sin x 플러스 y를 x로 미분한 거나 y제곱 코사인 x를 x로 미분한 거나 같은 결과를 줘야 되는데 이제 미분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쌓인 어떤 함수, 그것을 미분하면, 이 어떤 함수를 하나의 변수 t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방법 배웠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어떤 함수 그대로 쓰면 되고요. 그렇죠? 근데 끝나면 안 되겠죠. 어떤 함수 모양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함수는 x 플러스 y예요. 이걸 x로 미분해서 곱할 텐데 x를 x로 미분하면 1이죠. y를 x로 미분한 것은 y 프라임이죠. 자, 그럼 여기에 1 플러스 y 프라임이 곱해지는 거고요. 다 됐죠? 오른쪽은 y제곱과 코사인 x 두 개의 함수를 곱한 거죠. 이걸 미분해라 그랬으니까 우선 곱법칙을 씁니다. 자, 그러면 y제곱을 먼저 미분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x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y제곱을 미분하면 다시 연쇄법칙을 써야 되죠. y의 제곱을 우선 y로 미분하면 2y, 끝나면 안 되고요. y 어떤 함수가 있었으니까 그걸 x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고요. y를 x로 미분한 건 y 프라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y 제곱이 x로 미분이 된 겁니다. 코사인 x는 그냥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플러스, 그 다음 반대로 합니다. y 제곱은 그냥 곱해두고요. 코사인 x를 미분해서 곱할 겁니다. 코사인 x를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됐죠.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다 됐죠? 예, 그렇다면 이제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돼요. 그렇죠? y 프라임이 곱해져 있는 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항이 있어요. 그럼 y 프라임이 있는 것하고 곱해져 있지 않는 것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y 프라임이 없는 항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것을 왼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렇다면 왼쪽에 y 프라임이 없는 항은 1과 코사인 x 플러스 y가 곱해진 항이 있었죠. 그것은 1하고 곱했으니까 코사인 x 플러스 y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y제곱은 2항했으니까 부호 플러스로 바뀌었죠. 사인 x 곱하기 y제곱. 그렇죠? 이제 y 프라임이 곱해진 것은 반대로 그럼 오른쪽으로 이항하겠습니다. y 프라임이 곱해진 것이 오른쪽에 2y와 코사인 x가 y 프라임에 곱해져 있었고요. 그래서 2y 코사인 x. 그리고 y 프라임이 있는 것은 코사인 x 플러스 y가 y 프라임하고 곱해진 게 있었죠. 넘어왔으니까 부호 마이너스로 바뀌고 y 프라임에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y가 곱해지면 되겠죠.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y 프라임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 앞에 있는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나눠주면 y 프라임은 2y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y 분의 y 제곱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y다. 다 됐죠? 예, 해서 이렇게 y 프라임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역시 이 값을 이렇다라고 쓸 수 있는 경우는 분모가 0이 아닌 케이스에 얘기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음함수의 미분법을 가지고 주어진 식에서 이계도함수를 구해볼게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제 4번 볼까요?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 16이다. 그럴 때 이 식에서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y의 더블 프라임은 y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y 프라임을 음함수 미분법으로 구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 16이니까 양쪽을 x로 미분한 것도 같아야 돼요. 그러면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을 x로 미분한 것과 오른쪽 16을 x로 미분한 것이 같아야 되는데 16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결과는 영함수고요. 왼쪽을 x로 미분하면 x의 4승을 x로 미분하면 4x의 3승, 하지만 y의 4승은 x로 미분하면 우선 이것을 y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y로 먼저 미분합니다. y의 4승을 y로 미분하면 4y의 3승. 끝나면 안 되죠? y 함수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x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y를 x로 미분한 것은 y 프라임. 그럼 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왼쪽을 미분한 결과가 오른쪽 미분했던 결과 0하고 같아야 돼요. 그렇죠? y 프라임으로 풀면 됩니다. 넘겨주고 4y 3승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y 프라임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부호 바뀌었고요. 4y 3승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y 3승분의 4x의 3승. 그렇죠? 그렇다면 4 약분하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 3승분의 x의 3승이 되지요. 자, 이렇게 1계 도함수를 먼저 구했어요. 이제 2계 도함수를 계산하러 갑니다. 그러면 2계 도함수는 이 1계 도함수 마이너스 y 3승분의 x의 3승 이것을 다시 x로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미분해 보겠습니다.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1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분모분의 분자 모양이 있으니까 미분할 때는 목법칙을 써야 되겠죠. 그렇다면 목법칙 다시 가볼까요? 분모의 제곱, y3승이 분모니까 y3승을 제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할 텐데 위에 건 x의 3승이니까 x로 미분하면 그냥 3x제곱. 그렇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그렇다면 y의 3승은 그냥 곱해줘요. 4 마이너스. 그 다음 반대로 합니다. 위에 건 그냥 곱해두고 x의 3승, 밑에 건 미분에 곱해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것은 y의 3승이에요. 그걸 x로 미분할 거니까 우선 y로 미분해서 3y의 제곱, 그렇죠? 거기다가 y를 다시 x로 미분한 y'을 곱해야 끝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얻었는데 이 식을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여기 y'이라는 항이 있으니까 이건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y' 계산한 게 있어요. 마이너스 y의 3승분의 x의 3승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y' 대신에 이렇게 대입해서 마이너스 y의 3승분의 x의 3승 하고 대입을 해줍니다. 이제 분자를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y제곱이 있고 여기 y3승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여기 분모에 y가 하나 남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y분의 하는 걸 가지고 정리하면 앞에는 여기 분자 봅니다. 3x제곱 y의 3승이었고요. y제곱은 약분돼서 사라졌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고 3하고 x의 3승하고 x의 3승을 곱했죠. 그러면 3x의 6승이 되죠. 해서 y분의 3x의 6승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렇죠? 이제 다시 이 분자를 정리하기 위해서 통분합니다. y분의 하고 통분했으니까 앞에 있는 것은 분모가 없었는데 분모를 y로 만들어줬으니까 여기에 y를 하나 더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3x제곱에 여기 y 3승이 있었는데 분모 y를 하나 곱해주면 y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y분의 3x제곱 y 4승이고요. 플러스 뒤에 것은 y분의 하고 정리하면 3x의 6승이죠. 그렇죠? 예, 이제 이걸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 y의 6승은 1분의 y의 6승이니까 안쪽 곱하면 y의 7승이고요. 바깥쪽은 1이니까 곱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분자를 그냥 쓰면 되는데 3x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죠. 3x제곱 묶어내면 앞에는 y의 4승 그리고 뒤에는 x의 6승이었는데 x제곱을 묶어냈으니까 x의 4승만 남았죠. 예,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전체 앞에 마이너스 있던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그럼 역시 정리가 다 됐나 싶은데 아직 덜 됐죠. y의 4승 플러스 x의 4승이라는 항이 정리하니까 이렇게 묶여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은 16이다라는 가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16이라고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죠? 해서 이제 정리하면 3하고 16을 곱하면 48이 되니까 전체는 마이너스 y의 7승분의 2개 곱한 것은 48 그리고 남는 거 x제곱이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더블 프라임은 마이너스 y의 7승분의 48x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 예, 그렇다면 3개 도함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예, 음함수로 표현됐어도 고개 도함수를 다 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음함수 미분법을 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3장 6절 로그 함수와 역삼각 함수의 도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미분 법칙도 다 정리가 됐어요. 예,
상수배의 법칙, 덧셈의 법칙, 덧셈의 법칙에서는 덧셈, 뺄셈 다 얘기했고요. 곱법칙, 예, 그리고 목법칙, 나눗셈에 대한 거, 그리고 나서 연쇄법칙, 합성되었을 때 미분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음함수 미분법까지, 그렇죠? 법칙에 대한 것이 다 얘기됐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기초함수 중에서 도함수를 이미 구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렇죠? 상수함수의 도함수 구했고요. 거듭제곱 함수의 도함수 구했으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다항함수의 도함수 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지수함수의 도함수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는 삼각함수의 도함수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예, 이제 이어서 예, 지수함수의 역함수 역할을 하는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거고, 그리고 삼각함수의 역함수가 되는 역삼각함수의 도함수도 계산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뒤쪽에 가서 이거 배우고 나면 쌍곡선 함수와 역쌍곡선 함수에 대해서만 도함수를 계산하면 예, 우리가 다루는 기초함수에 대해서는 전부 도함수를 구해본 게 됩니다. 자, 가볼까요? 우선 로그 함수의 도함수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지수함수와 그 역함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죠. 예, 그 정도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수함수 모양은 fx는 a의 x승 이렇게 생긴 것을 지수함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때 미수가 되는 a라는 값은 0보다 커야 되고요. 1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 a의 x승이라는 이 규칙을 갖는 이 함수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할 텐데 이 함수가 fx면 그 역함수 f 인버스 x라는 값은 a의 x승의 역함수 로그 a의 x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역시 미수를 a로 갖는 로그 함수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알면 그것을 직선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1보다 큰 케이스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그래프를 다 그려줬었어요. 그렇죠? 1보다 큰 케이스에 a의 x수행하는 것은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로그 함수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예, 여기 지수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다. 1보다 작은 경우도 앞에서 그려줬으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함수의 도함수를 예,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예, 우선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 우리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로그 a의 x라는 함수와 예, a의 x승하는 함수가 서로 역함수다라고 했으니까 결국 어떤 함수를 예, x를 a의 x승에 의해서 보낸다라는 것하고 어떤 함수 로그 a의 x승에 대해서 x를 보낸다라는 것하고는 서로 거꾸로 되는 규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즉 우리가 y가 fx다라고 쓰는 것은 이 규칙이 얘기해 주는 것은 x를 f라는 함수가 y에 대응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대로 예, f의 역함수가 있다면 f의 역함수, f 인버스는 반대로 이 y를 x로 되돌려 보내줘야 돼요. 거꾸로 다시 보내주는, 왔던 대로 다시 보내주는 규칙이 역함수의 규칙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를 f에 의해서 y로 옮긴다라는 것을 이렇게 x를 f에 의해서 y로 옮긴다라는 뜻으로 y는 fx다라고 쓰는 거니까 F 인버스가 Y를 X로 옮긴다라고 하면 F 인버스가 Y를 X로 옮긴다라는 뜻으로 X는 F 인버스 Y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FX다라고 쓰는 거나 X는 F 인버스 Y다라고 쓰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Y가 로그 A의 X다라고 쓰는 것은 로그라는 함수가 X를 Y로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그 역함수는 y를 x로 돌려보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a의 x승하는 이 함수가 y를 x로 보낸다라는 것은 y를 여기 변수 자리에 y를 쓰면 됩니다. x로 보낸다 이 함수 값에 x를 쓰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x는 a의 y승이다. 이렇게 쓰는 것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 로그함수에 대해서는 이 표현을 항상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y가 로그 a의 x다라고 쓰면 이 밑수가 바뀌진 않아요. 로그함수 밑수가 a일 때 지수함수 밑수가 a다라고 똑같이 써놓으면 돼요. 그렇죠? x하고 y만 서로 바꾸면 됩니다. 해서 이 표현을 a의 y승이 x다 이렇게 돌려주는 식으로 기억하면 쉽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y가 로그 a의 x다라는 거나 x가 a의 y승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밑수는 2라는 수를 사용할 때도 있다고 했죠. 그때는 함수 이름에 자연하고 붙인다고 했죠. 자연 지수함수, 자연 로그함수. 그럼 똑같아요. 그렇죠? fx가 2의 x승이다라고 하면 그 역함수는 로그 x, lnx라는 기호를 가지고 표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가 로그 x다 이렇게 자연 로그로 표현을 했다면 여기 밑수에 2가 있는 거니까 2의 y승이 x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x는 2의 y승이다 이렇게 쓰는 것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그다음 다시 한번 y가 로그 x다, x는 2의 y승이다.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로그 함수의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자연 로그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일반적으로 밑수가 a인 로그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다 계산이 돼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자연 로그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함수는 자연 로그 함수예요. lnx라고 쓰는 함수입니다. y는 로그 x 이렇게 쓰고 가볼까요?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y가 로그 x다라는 표현은 x로 바꿔주면 2의 y승이 x다라는 뜻이니까 x는 2의 y승이다라고 쓰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y가 로그 x일 때 x는 2의 y승이니까 이제 이 식을 가지고 와서 미분하겠습니다. x가 2의 y승이니까 x가 독립변수 y를 가지고 표현된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양쪽이 같으니까 y로 미분해도 같죠. x를 y로 미분한 것은 dy분의 dx라는 기호로 쓸 거고요. 그렇다면 2의 y승을 y로 미분한 것하고 같아야 되니까 2의 y승을 y로 미분한 거 dy분의 d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2의 x승을 x로 미분하면 2의 x승이다라는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dy분의 d, 2의 y승은 2의 y승이죠. 그렇죠? x를 y로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dy분의 dx가 2의 y승이다라는 결과를 얻은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y는 로그 x다라고 두고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것이 이 로그 x를 x로 미분하면 뭐냐? 즉 y를 x로 미분하면 뭐냐? dx분의 dy가 뭐냐라는 걸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dy분의 dx를 2의 y승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dx분의 dy와 dy분의 dx의 관계식을 알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dx분의 dy하고 dy분의 dx를 보면 서로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뒤에 가서 dx라는 것은 x의 미분이다라는 걸 배울 거고요. dy라는 것은 y의 미분이다라는 걸 배울 거예요. 그때 dx 또는 dy 하는 값은 실수처럼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실가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연산을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분모 분자를 바꾼 경우니까 결국은 역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dx분의 dy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도함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dy분의 dx의 역수예요. 이걸 뒤집으면 됩니다. 이것분의 1. 됐죠? 그런데 조금 전에 dy분의 dx가 2의 y승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값을 2의 y승으로 바꿔주면 dx분의 dy는 2의 y승분의 1이죠. 그런데 위에서 보니까 2의 y승은 x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을 x로 바꿔줘도 됩니다. 결국은 x분의 1이죠. 그렇죠? 이렇게 첫 번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y가 로그 x라고 하면 자연 로그 함수, 이 함수의 도함수,
y'은 x분의 1이다. 그렇죠? 예, 이 결과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할 때 로그 안에 x라는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 되죠. 왜냐하면 x는 2의 y승, 지수함수의 함수값이에요. 지수함수의 함수값 0보다 큰 값이에요. 그렇죠? 2라는 값을 y번 곱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2라는 수가 2.7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는 수니까 0보다 큰 수를 몇 번 곱해가지고 0보다 작은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0이 되거나 이럴 수 없어요. 0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2의 y승 0보다 커야 되니까 x도 0보다 커야 돼요. 예, 그래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생각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도함수 x분의 1이라는 함수에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0보다 큰 쪽에 있는 x값에 대해서만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x분의 1인데 x는 0보다 큰 쪽에만 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여기 이쪽에 사실은 x분의 1 하는 함수는 x가 0보다 작아도 정의할 수 있는 함수인데 로그 x를 미분해서 얻은 x분의 1은 그렇지 않다. 이쪽은 없는 함수다. 이해됐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연쇄 법칙을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로그 안에 있던 x를 어떤 함수로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y가 로그 gx다. 그럴 때 y 프라임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다면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로그 gx를 우선 gx로 미분합니다. 그렇다면 gx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gx라는 함수가 있었으니까 거기에다 그 함수를 미분한 값 g'x를 곱해줘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y'은 예, gx분의 g'x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gx가 로그 안에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이 로그 안에 있는 gx는 0보다 커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제 로그 gx라는 것을 미분했으니까 gx라는 것을 절대값 x라고 가지고 와 볼까요? 로그 절대값 x. 똑같이 갑니다. 그렇다면 로그 안에 함수가 있으니까 이 함수 절대값 x를 하나의 변수로 해서 로그 절대값 x를 절대값 x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값 x분의 1 하고 쓰면 돼요. 그렇죠? 근데 끝나면 안 되고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었으니까 절대값 x를 미분해서 다시 곱해줘야 되죠. 자,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절대값 x의 도함수를 하나의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죠. 예,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절대값 x를 미분한 것은 x분의 절대값 x였다. 예,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거기에 절대값 x분의 1이 곱해져 있는 경우니까 이제 절대값 x가 약분돼서 사라지죠. 그럼 결과가 x분의 1이 됐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 것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로그 x를 미분했을 때 모양은 x분의 1이었어요. 하지만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그래프를 그린다면 0보다 큰 쪽에만 있는 이런 그래프예요. 그렇죠? 근데 로그 절대값 x는 이 로그 안에 절대값 x가 있으니까 절대값 x가 0보다 크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절대값 x라는 값은 x가 0 이상이면 x와 같고 x가 0 이하가 되면 마이너스 x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x가 0만 아니면 x가 0보다 크든지 x가 0보다 작든지 절대값을 취하면 둘 다 0보다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값은 x가 0만 아니면 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얻은 x분의 1도 당연히 x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번에는 0보다 큰 쪽도 있지만 0보다 작은 쪽도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보통 다루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는 이런 그래프를 갖는 x분의 1이라는 함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분의 1, x가 0보다 클 때도 작을 때도 함수값이 다 있는 x분의 1, 이것을 무엇을 미분해서 얻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다면 로그 절대값 x를 미분했을 때 얻은 거다. 그렇죠? 로그 x를 미분해서 얻은 것은 반쪽만 있는 거다. 예, 이렇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 안에 어떤 함수가 있고 그 함수의 절대값까지 있어요. 해서 로그 절대값 gx 이런 모양이에요. 자, 그럼 이걸 미분해 볼까요? 똑같이 합니다. 절대값 gx라는 걸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이걸 t라고 생각할까요? 로그 t. 그것을 t로 미분하면 t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분하면 절대값 gx 분의 1.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절대값 gx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절대값 gx를 미분하는 걸 써주면 됩니다.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분의 절대값 x였어요. 절대값 x를 미분하면 x분의 절대값 x. 그렇다면 절대값 gx니까 다시 연쇄법칙. gx를 t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값 t를 t로 미분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t분의 절대값 t. 그렇죠? t가 gx니까 gx분의 절대값 gx. 그렇죠? 근데 역시 그 t도 gx라는 함수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렇죠? 한 번 더 연쇄법칙을 써서 gx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다 됐네요. 자, 그러면 절대값 gx는 약분이 됐고요. 남는 것은 gx분의 g'x.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두 번째 했던 이 절대값 없이 로그 gx 이렇게 된 걸 미분했을 때도 gx분의 g'x였어요. 같은 모양이죠. 그렇죠? 하지만 정의역 자체가 다르죠. 예, 이것은 예, 로그 안에 절대값 g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절대값 gx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gx가 0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로그 gx를 미분해서 얻은 gx분의 g'x는 로그 안에 gx가 들어가야 되니까 gx가 0보다 커야 되지만 그렇죠? 여기 절대값이 들어가면 0만 아니면 된다. 0보다 작아도 되겠다.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재 예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예, 예제 1번 볼까요? y가 로그 x의 3승 플러스 1이다. 미분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얻었던 규칙을 바로 쓰면 됩니다. 로그 안에 x의 3승 플러스 1이 있죠. 그렇죠? 이런 모양을 미분해라 그러면 이 값을 분모에 쓰고 x의 3승 플러스 1 그것을 미분해서 분자에 갖다 주면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규칙이죠. 자, 그런데 x의 3승 플러스 1을 미분하면 3x제곱이죠. 그러니까 로그 x의 3승 플러스 1 미분하면 x의 3승 플러스 1분의 미분해서 3x제곱 이렇게 된 거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값이 얻어지는 정의역은 어딘가요? 여기 분모, 즉 로그 안에 있던 이 값 x의 3승 플러스 1,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풀어내면 x의 3승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 이 범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결과를 얻었는데 이것을 절대값 씌운 것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 x의 3승 플러스 1의 절대값을 씌워서 로그를 취했어요. 로그 절대값 x의 3승 플러스 1을 미분해라. 모양은 똑같죠. 안쪽에 절대값이 있던 없던 절대값은 무시하고 미분하는 형태에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 안에 있는 함수만 분모에 써주고 그것을 미분해서 분자에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모양은 절대값이 없을 때하고 똑같이 x의 3승 플러스 1분의 3x제곱이 돼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죠. 절대값이 로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기 위해서는 그 절대값 안에 있는 이 값은 0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x의 3승 플러스 1은 0만 아니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x의 3승이 마이너스 1하고 다르기만 하면 되죠. 다시 얘기하면 x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되죠. 그렇죠? 앞에 있던 것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 절대값을 붙인 것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도 되고 작아도 돼요.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범위가 다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 로그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일반 로그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로그의 성질을 써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을 자연로그로 바꿀 수가 있죠. 로그의 밑수를 바꿀 수 있는 성질을 쓰면 돼요. 그렇죠? y가 로그 a의 x다. 이걸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y가 로그 a의 x다라는 것을 자연로그로 표현해주면 로그 a분의 로그 x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y 프라임은 이걸 미분하면 돼요. 그렇죠. 로그 a분의 로그 x 미분할 텐데 로그 a분의 1 상수죠. 그렇다면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해두면 되죠. 거기에 로그 x만 미분해 곱하면 됩니다. 근데 로그 x는 자연로그니까 이제 미분한 규칙을 알고 있어요. x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로그 a의 x를 미분한 것은 x분의 1에 로그 a분의 1이 그냥 곱해져 있는 거죠. 정리하면 x 로그 a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바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로그 2의 x 이걸 미분해라. 그러면 x 로그 2 분의 1이다. 예,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어려운 거 없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재의 예제 2번 볼까요? 로그 사인 x를 미분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합니다. 로그 안에 sin x가 있죠. 그 분모에 갖다 주고 sin x분의 1. 그렇죠? 분자는 로그 안에 있던 이 함수 sin x를 미분해서 곱해주면 돼요. 근데 sin x를 x로 미분한 것은 cosine x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sin x분의 1이 곱해져 있으면 sin x분의 cosine x가 되겠죠. sin x분의 cosine x는 우리가 cotangent x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로그 sin x를 미분하면 결과는 cotangent x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지요? 예, 로그 함수의 도함수 아직 못 끝났는데 예,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